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보면 뭐 공원에서 그냥 가볍게 치는 골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훨씬 깊은 철학이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운동 종목,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규칙, 장비, 그리고 특히 그 강조하는 정신이나 지도자의 역할 같은 거요. 이게 기존 스포츠랑은 다른 독특한 지점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모두를 위한 평생 스포츠라는 그 지향점 있잖아요. 그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네,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파크 골프가 뭔가요? 자료 앞부분에 그 정의랑 유래가 나오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공원, 파크 하고 골프 합친 이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요. 네, 정확해요. 이름 그대로 공원 같은 넓은 잔디밭에서 즐기는 골프의 한 변형인데요. 그 시작이 1983년 일본 홋카이도의 마쿠베츠정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목표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 또 장애인까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이걸 만들자는 목표 아래서 고안된 거죠. 아, 3대요? 처음부터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고민,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려는 목적, 이런 게 딱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시작부터 되게 모두 함께라는 그런 포용적인 가치가 있었군요. 단순히 재밌자고 만든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목적의식이 뚜렷했죠.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그런 배경 덕분에 일본 내에서도 꽤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국에는 2000년대 초반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2004년에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설립된 걸 기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자체들이 좀 앞다퉈서 공원이나 아니면 안 쓰는 땅 있잖아요. 유휴부지. 예.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막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었군요. 네.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 개 정도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동호인 수도 엄청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노년층의 여가 활동,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점차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약간 어르신들 운동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점점 달라지고 있군요. 근데 자료에서는 계속 파크 골프만의 철학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스포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파크 골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스포츠들이 경쟁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기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파크 골프는 그런 경쟁 요소는 가능하면 좀 줄이고 배려, 그리고 협동, 또 승패보다는 건강 증진이나 관계 형성, 그리고 즐거움 그 자체,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자료에서도 명시적으로 딱 제시하는 파크 골프의 3대 핵심 가치가 건강, 헬스, 공동체, 커뮤니티, 환경, environment,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건강 공동체 환경이라 좀 더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치들이 실현되는 건가요? 네, 우선 건강 측면부터 보면요. 그냥 넓은 잔디밭을 걷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죠. 뭐 격렬하진 않지만 꾸준히 움직이게 되니까요. 음, 걷는 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스윙 동작도 근력이나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자료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신체 기능 유지나 활력 증진에 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다음으로 공동체 가치는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거든요. 같이 플레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하게 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냥 같이 운동만 하는 걸 넘어서 서로 막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친해지겠네요.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사회적 고립 문제 이런 걸 좀 완화하고 때로는 뭐 다른 세대하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가치는 이름처럼 주로 공원이나 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코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하고 연결됩니다. 자연 속에서 활동하면서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또 코스를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이 가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단순한 운종 규칙 그 이상으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일반 골프와의 차이점. 이걸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죠. 자유의 비교 분석된 내용이 꽤 상세하던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골프랑 파크 골프, 이게 겉모습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파고들면 여러 면에서 아주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크게 보면 장비, 그리고 요구되는 기술, 코스 규격,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 여기서 차이가 확 드러나죠. 그럼 먼저 장비부터 볼까요? 일반 골프는 클럽 종류도 엄청 많고 가방도 무겁잖아요. 파크 골프는 어떤가요? 장비의 간소화, 이게 파크 골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골프는 최대 14개까지 다양한 클럽, 뭐 드라이버, 아이언, 웨지, 퍼터 이런 걸 상황에 맞게 골라 쓰잖아요. 네, 복잡하죠. 근데 파크 골프는 단 하나의 클럽만 사용합니다. 딱 하나요? 정말요? 네. 길이가 한 86cm 정도 되고 무게는 600에서 700g 정도, 그리고 로프트 각도라고 하죠. 클럽 헤드 기울기. 그게 거의 없어서 공을 띄우기보다는 주로 굴리는 데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클럽 하나로 티샷부터 퍼팅까지 모든 샷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와, 클럽 하나로 다 한다니 진짜 파격적으로 단순화했네요. 공도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공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골프공은 직경이 한 4.27cm, 무게가 45.9g 정도 되잖아요. 네. 파크 골프공은 그거보다 훨씬 크고 가벼운 경질 플라스틱 공을 써요. 직경이 6cm나 되고 무게는 한 80에서 95g 정도. 오, 크네요. 네, 크기가 커서 맞히기도 좀 쉽고 또 멀리 안 나가게 설계돼서 좁은 공간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신발도 뭐 특별한 거 필요 없고 잔디 보호하는 평평한 바닥 운동하면 충분하고요. 아, 그러니까 뭐 비싼 장비나 옷 같은 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비용 부담이 훨씬 적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적죠. 장비의 간소화가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군요. 그럼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클럽이 하나뿐이니까 스윙 기술도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상당히 달라요. 일반 골프는 종종 막 강력한 드라이버 샷으로 비거리 내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멀리 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파크 골프는 강한 힘보다는 정교한 거리 조절 능력하고 일관된 리듬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코스 길이가 짧고 또 공을 띄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굴려서 보내는 능력 이게 핵심인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하체를 좀 단단히 고정하고 어깨랑 팔, 클럽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뭐랄까 부드러운 진자 운동 같은 스윙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힘으로 빡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 그런 거죠. 특히 그 퍼팅 기술이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파크 골프는 홀까지 거리가 짧은 홀들이 많고 또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샷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모든 샷이 퍼팅하고 비슷한 스트로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거의 다 퍼팅처럼 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홀에 공을 넣는 퍼팅 기술이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파크 골프는 퍼팅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요. 정확한 거리감, 흔들리지 않는 스트로크, 또 목표 지점을 잘 읽은 능력,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목 사용은 좀 최소화하고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 이게 퍼팅의 기본으로 제시되고요. 아,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이랑 섬세함이 중요하군요. 그럼 코스도 당연히 다르겠죠. 공원에서 친다는 이름처럼 진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나요? 네, 코스 역시 아주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심 속 공원이나 아니면 하천부지, 유휴지 같이 우리 생활 공간 가까이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좋네요. 네, 일반 골프장은 보통 좀 교외에 있고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완전 대조적이죠. 코스 규모도 훨씬 작아요. 보통 9홀 아니면 18홀로 구성되는데 18홀 기준으로 총 길이가 500m에서 길어야 1200m 내외. 500에서 1200m요? 와. 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일반 골프 코스에 비하면 엄청 짧죠. 각 홀 길이도 대부분 100m 미만이고요. 그리고 뭐 자연 훼손은 좀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 이런 걸 추구하는 것도 파크 골프 코스의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와, 장비, 기술, 코스까지 들어보니까 일반 골프랑은 정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런데 규칙은 어떤가요? 홀에 공을 넣는 방식 자체는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오비나 이런 규정도 있나요?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유사합니다. 티잉 그라운드,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 홀컵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공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이걸 따르고요. 그리고 코스 경계선 밖으로 공이 나가는 오비, 아웃 오브 바운즈죠. 그거랑 공을 잃어버리는 로스트볼, 분실고요. 여기에 대한 벌타 규정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골프의 기본적인 틀이나 용어는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철학적 차이가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규칙 적용이나 경기 운영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혹시? 바로 그 점입니다. 파크 골프는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동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매너, 또 코스에서의 질서 유지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자료에서는 참가자가 단순히 스코어를 내는 선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품격이라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규범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샷할 때는 조용히 기다려주고 움직이지 않기. 앞조랑 간격 잘 유지하면서 좀 신속하게 플레이하기. 또 안전 중요하니까 절대 사람 앞쪽으로 스윙 연습하거나 공 치지 않기. 단정한 복장 갖추기. 동반자들한테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기. 그리고 벙커나 디봇 자국, 그 잔디 파인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정리하는 것처럼 코스를 보호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고 또 강조됩니다. 단순히 규칙 위반하면 벌타받고 이게 아니라 이런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는 것 자체가 파크 골프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여겨지는 거죠. 아, 경쟁보다는 진짜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그 과정 자체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스포츠맨십을 넘어서 시민으로서의 에티켓까지. 와,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파크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도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걸 넘어서겠는데요. 자료에서도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던데요. 정확하게 두셨습니다. 파크 골프 지도자는 일반적인 스포츠 코치하고는 좀 다른 훨씬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파크 골프 지도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요약이 돼요. 바로 기술 지도, 테크닉, 인성 및 태도 함양, attitude,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 리더십.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이상적인 파크 골프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기술 코치 역할에다가 인성교육 선생님,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 역할까지. 와, 진짜 책임이 막중한데요. 각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기술 지도는 당연히 기본이죠. 파크 골프 규칙에 대한 정확한 지식, 장비 관리나 선택 요령, 기본적인 스윙 메커니즘, 그리고 아까 특히 중요하다고 했던 그 퍼팅 기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시범 보이는 능력이나 참가자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포함되겠죠. 하지만 파크 골프 지도자의 진짜 차별성은 그 다음 두 가지 역할에서 더 드드러집니다. 두 번째, 인성 및 패도 함양 역할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파크 골프의 핵심 철학 있잖아요. 배려, 협동, 질서, 안전의식, 환경보호 같은 거예요. 네네, 그 가치들요. 네, 이런 가치들을 참가자들이 내면화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할입니다. 단순히 규칙만 알려주는 걸 넘어서 왜 이런 매너나 에티켓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매너와 인성교육의 교사 역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교사 역할. 네, 복장 규정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기 중에 쓰는 말이나 행동, 동반자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지도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 기술 전수를 넘어서 거의 가치관 교육까지 담당하는 셈이네요. 그럼 마지막 공동체 리더십은 어떤 역할인가요? 세 번째, 공동체 리더십 역할은 파크 골프가 가진 그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참가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좀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입니다. 특히 파크 골프는 다양한 연령대, 때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 능력이나 갈등 조정 능력, 좀 포용적인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세대 통합 역할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참가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교류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파크골프 활동이 개인의 삶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역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스스로가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고 모범을 보이는 건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이처럼 기술, 인성, 공동체 리더십,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지도자의 역할이 파크골프의 가치를 유지하고 확산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이네요. 어찌 보면 지도자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철학과 특징을 가진 파크골프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모두를 위한 평생 스포츠라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나요? 자료에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자료에서는 파크골프가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평생 레저 스포츠의 형태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접근성은 더 높이고 교육의 질은 향상시키고 또 즐기는 방식도 다양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예측이죠.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예상하고 있나요? 스크린 골프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이 제시되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도 날씨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이거 보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미 스크린 골프가 대중화됐으니까요. 또 클럽이나 공에 센서를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스윙 궤적, 임팩트 순간, 공의 방향이나 거리 같은 걸 분석해주는 스마트 파크 골프 솔루션. 이런 것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개인기량 형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 스크린 파크 골프나 스마트 센서, 이건 좀 익숙한 개념이네요. 혹시 AI 기술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 기반의 코칭 시스템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스윙 영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딱 진단해주고 맞춤형 연습 방법을 제안하거나 심지어 가상의 파크골프 코스에서 거리나 라이, 그 공이 놓인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최적의 샷을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와, AI 코치라니. 네. 이렇게 되면 전문 지도자한테 직접 배우기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기술을 통해서 배우고 즐기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지겠군요. 기술 융합 말고 다른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은 없었나요? 산업 연계라던가. 네, 있었습니다. 기술 융합 외에도 산업 및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지역 문화센터 같은 것하고 연계해서 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파크골프 아카데미나 파크골프 대학 같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전문 지도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고요. 아, 교육 쪽으로도요? 네. 또 하나는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그 지역의 문화나 관광 자원도 함께 체험하는 파크골프 에듀투어리즘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가 산업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듀투어리즘이요?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아름다운 파크골프장에서 라운딩도 하고 끝나고 나서는 그 지역 맛집이나 명소도 방문하는 이런 식이죠. 아하, 재밌겠네요. 기술, 교육, 관광까지. 파크골프를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영역하고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결국 이런 발전 방향들이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파크골프 본연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파크골프라는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 속살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런 매력적인 스포츠 세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건 파크골프가 단순히 일반 골프를 그냥 쉽게 축소해놓은 게 아니라는 점, 건강 증진, 공동체 형성, 환경 존중, 이런 아주 뚜렷하고 독자적인 가치와 철학 위에서 탄생하고 발전해온 스포츠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장비나 기술의 문턱을 확 낮춰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코스의 접근성은 높여서 일상 속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결과나 경쟁 이런 것보다는 함께하는 과정에서의 배려와 매너, 또 시민으로서의 품격, 이걸 강조하는 그 독특한 철학, 이게 파크 골프를 다른 스포츠와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술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서 인성과 공동체 리더로서의 자질까지 요구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나 교육, 관광 같은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면서 더욱 진화해 나갈 미래 전망까지 살펴보니까 모두를 위한 평생 스포츠로서 파크 골프가 가진 잠재력이 정말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파크 골프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과도 딱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파크 골프는 유독 승리나 경쟁 자체보다는 함께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핵심 철학으로 강조합니다. 만약 이러한 파크 골프의 정신, 즉 선수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려는 노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우리가 즐기는 다른 스포츠 영역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관계 맺은 방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성찰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